여기서부터 이제 영상 시작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오랜만에 이제 보는 거고, 내 교재 봐봐. 얼마나 그 표지 안 뜯어지고 깔끔하냐. 그치? 이건 왜 그러냐면은 나는 수업할 때만 보니까, 그때 여러분들 이제 좀 계속 보니까 이제 달아지는 게 당연하고, 학생이 만약에 깔끔하다. 야, 이게 그 표지가 일부러 그 낚시하는 거야. 니네가 얼마나 열심히 보느냐에 따라서 표지가, 나 봐봐. 얼마나 깔끔해. 난 일주일에 8번밖에 안 본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추접스럽게 계속 이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2학기 때는 표지를 좀 이쁘게 해볼까요? 표지에 따라서 그 학습 동기 부여가 좀 달라지냐? 아, 그게 너무 밤티냐? 그러니까 보라색 사실 처음 도전해봤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그 개강날인데요. 이례적일 것까지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좀 이따 아이스크림 하나 돌리겠습니다. 돌리고, 아무튼 좀 이따가 하는 걸로. 오케이. 오늘 뭐 이렇게 좀 이따가 적은 거는 이게 쉬는 시간에 이 첫 번째 쉬는 시간에 걷도록 할게요. 자, 근데 130페이지부터 이제 진행할 거고, 오늘 최대한 많이 보고 가야 되는데 판까지 들어갈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 지금 거의 한 30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날라갔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첫날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 자, 지구 시스템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지구 시스템이 이제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지구에 존재하는 이런저런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시험을 봐봐서 알겠지만 용진님이 막 그렇게 막 개하드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키워드를 알아놔야 돼. 키워드를 이것저것 작년에 했던 것 좀 기준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체크하지 말고 내가 체크하라는 데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1번 보시면 태양계라고 되어 있는데 체크할 거 없어. 태양과 행성, 그쵸?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이런 거였더라는 거죠. 필요 없고요. 위성, 소행성, 해성은 이제 뭐 꼬리가 있다. 필요 없어. 그냥 한번 쓱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중력에 의해 일정한 궤도를 따라 공전하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얘가 이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묶여 있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구 시스템은 그냥 뭐 태양계와 뭐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냥 뭔가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건데요. 밑에 이제 중력, 어차피 이제 우리 중력은 한번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냥 뭐 1, 2, 3, 4번 가볍게 읽어보면 돼.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요. 성운이 수축하여, 뭐 수축을 한다는 건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미행성층들이 또 충돌을 한다. 충돌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이렇게 당겨야 되잖아. 밀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2번 방금 얘기했던 공전이고요. 원심력, 구심력 그런 거 이제 살짝 배웠었죠. 지구의 대기 성분들이 우주에 날아가지 않고 지구에 붙잡혀 있다. 공기가 이제 날아갈 수 있다 이거야. 가벼우니까. 그렇죠? 근데 지구가 땡겨서 걔네들이 지구에 붙들려 있다. 층상구조, 그렇죠? 지구의 층상구조라는 거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그래서 그 우리 지구의 형성 과정 배울 때 뭐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것들은 뭐 규산형 광물 위주는 위에 떠서 지각과 멘틀이 되고, 무거운 애들은 철산 규마, 그 철과 니켈 같은 애들은 안으로 모여서 외핵과 내핵이 있나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중간고사 때.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이제 양가로 2번을 보고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시험에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다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구 시스템의 이제 구성 요소는 여러분들 이제 직권, 기권, 수권, 뭐 순서는 전혀 상관없고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림 보시면 이 뭐 생물권, 그냥 모든 생명체입니다. 직권, 땅입니다. 땅. 오케이. 그리고 수권, 물이죠. 물. 그렇죠? 그리고 공기, 그리고 우주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개가 있다라고 배운 다음에, 지금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깊게 판다 이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다행히 이 생물권 같은 경우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얘네들은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얘는 이제 그 다음 테마. 근데 사실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생명 시스템의 뭐 구성 요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뭐 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된다. 이런 거 이제 시험 봐버렸고, 뒤에 이제 생명 시스템 단원에서 좀 이제 세부적으로 다루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직권은 사실 뻔하잖아.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학교 때 한번 배우나요? 그렇죠?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외권 얘는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생물권과 외권 해가지고 한 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얇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기권. 근데 기권 여러분들 잘해. 또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던 애들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권이 고등학교 때는 보통 시험이 많이 나오긴 해요. 많이 나오는데 그건 진짜 내는 거는 학교 선생님 마음이고요. 뭐 얘를 가 그림, 얘를 나 그림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좀 깊게까지는 아니어도 대충 뭐가 어떤 번지수가 있는지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오늘 지금 이제 그 신규 인원들은 교재랑 과제를 같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기존 친구들은 좀 이따가 교재가 나갈 거야. 교재가 오늘 90 몇 문제. 근데 그 90 몇 문제까지 진도가 다 나갈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써준 거 과제 양이 부족하다. 많다. 이런 걸 보고 내가 좀 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좀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하긴 해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소책자 인쇄 형태의 교재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 1학 뒷부분에 해당하는 책자 문제가 하나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자는 그냥 사람이라면 반드시 풀어야 되는 좀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예상은 한 400문제 언저리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한 테마가 아니라 이번 8주 동안 풀어야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책자 교재와 매주 배부되는 이 소책자 교재 해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잘 하는 걸로. 그렇게 의욕이 지금 막 뿜뿜하죠. 그쵸? 2학년들은 지금 이제 동태눈이 다 돼가지고 약간 인생 접을 그를 각이더라고. 여러분들 이제 비로소 약간 고등학생 같아요. 눈빛이 3, 4월에는 다 약간 중학생 티를 못 벗었거든요. 시험 한번 딱 보고 약간 각성 딱 하니까 벌써 이제 딱 얼굴빛이 딱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좀 앳된 친구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달 전까지는 이게 중학생이요 고등학생이요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약간 개소리고요. 내가 뭐라고 했냐? 난 지금 다 아저씨 됐는데, 그치? 자, 여러분들 직권부터 보겠습니다. 직권은 사실 여기에서 시험이 나온다기보다는 뒤에 그 판때기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판 구조론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직권 그냥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한자 땅지입니다. 땅지. 그래서 뭐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구 표면과 내부 됐고요. 직권의 성분 다 알고 있죠? 산, 규, 알, 철. 그리고 지구는 철산, 규마. 좋습니다. 직권의 층상 구조인데 사실 이제 이 직권과 기권과 수권 어떤 층이 왜 이렇게 나뉘어지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구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현주님이 생지를 담당하던 그런 시절에는 진짜 씨야 그 뭐라고 되어 있어?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 생지 닮았다가 아니라 얘들아.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화성고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 거 알고 있죠? 내가 하도 광고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를 기준이다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때 니네가 배웠던 지진파가 뭐냐? P파와 S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년 전 지금 3학년 언니들은 진짜 현주님이 뭐 P파, S파 해가지고 PSC 해가지고 뭐 진앙, 진원, 깊이 하는 거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부터는 이제 용진님이 지구하고 있잖아요.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각 멘트, 외핵, 내핵으로 구분된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양가로 이번에 지각. 여기 이제 사실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올 확률이 약간 있다. 근데 뒷파트에서 훨씬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여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볼게요. 자, 지각, 8대 구성 원소, 뭐 산규, 알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겉부분이죠. 그래서 지각은 영어로 뭐라고요? 얼스 크러스트라고요. 크러스트 피자의 크러스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겉부분이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된다. 뒤에 나오지만 좀 외워두세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되고 밑에 그 표를 아시면 됩니다. 표. 모호면 이런 건 모르셔도 되고 표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개념 플러스에도 산소와 규소가 대부분을 차지해서 규산형 광물이 가장 기본 단위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표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표 옆에 표 옆에가 아니라 밑에 요 그림 정도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륙 지각이 여러분들 두껍습니다. 두껍고 해양 지각이 얇아요. 근데 대륙 지각이 이제 두꺼운데요. 이게 존나 옹골지게 막 짝짝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라 약간 그냥 부피가 좀 크다. 요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얘네들이 오히려 밀도가 낮습니다. 밀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통 이제 T, 덴시티라고 해가지고 화학에서 부피는 볼륨, 뭐 질량은 매스 M, 밀도는 D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요렇게도 좀 많이 써요. 유체의 경우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뭐 그냥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밀도가 대륙 지각이 2.7이다 이런 거 몰라도 될 것 같지만 보다 보면 외워지는 부분이고요. 해양 지각이 좁아. 오케이? 좀 이렇게 뭉쳐있는 느낌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양 지각의 밀도가 더 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해수의 밀도, 물의 밀도는 더 낮으니까 물이 이 위에 뜨는 거죠. 멘틀은 당연히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커야 될 것 같아, 작아야 될 것 같아. 당연히 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7이냐 3.0이냐 알면 좋지만 보다 보면 외워지는 부분이고 대륙 지각이 두껍다 알아두시고 약간 TMI까지는 아닌데 약간 오버하긴 한데요, 여러분들. 우리 또 일상생활 잘 살려면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이런 개그 진짜 싫어해, 죄송합니다. 대륙 지각은 화강합니다. 아이스크림 사잖아, 한번 봐줘.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한가. 처음 본 사람들은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쵸? 한번 죄송하고요. 해양지각이 현무암질 암석이다. 알아둬서 나쁠 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요거는 알아둬서 나쁠 게 없는 게 아니라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 지금 용진님이 너무 덜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자. 죄송하고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뒤에 다시 나와.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돼. 요 정도만. 자, 멘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각 하부에서 깊이 2900 몰라도 되고요. 자, 요건 알아셔야죠. 지구 내부 전체 부피의 80%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82% 요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80% 정도를 차지한다. 아무튼 대빵입니다. 80이냐 90이냐 이런 문제를 내지는 않고요. 대빵이고요. 당연히 규산용 광물, 감람암질 몰라도 되고 규산용 광물. 2년 전에 현주님이 좀 깊게 할 때는 이런 것도 외우긴 했었습니다. 됐고요. 자, 멘틀은 여러분들 이제 좀 주의를 할 부분이 뭐냐면 고체 상태예요. 고체 상태. 오케이?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서 액체 상태는 멘틀밖에 없는데 요것도 뒤에 판구조론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거든요. 아마 오늘 끝나는 시간 아니면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판이라는 게 있고요. 그럼 봐봐. 여기가 이제 지각,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우리 배웠잖아요. 방금. 그쵸? 멘틀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판이라는 거는 이 지각과 여기 이제 여기 지각이잖아. 그쵸? 여기 지각과 멘틀이 이건데 멘틀의 윗부분과 윗부분이 아닌 중간 아랫부분이 있다 이거야. 근데 여기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만 모아서 이 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멘틀을 중간에 이게 쪼갠다라는 건데요. 이 멘틀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밑에 부분이 따뜻해, 위에 부분이 따뜻해. 밑에 부분이 따뜻하겠죠. 왜? 밑에 씨발 핵이 존나 뜨거우니까 그 열이 이제 뿜어져 나올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녹습니다. 살짝 녹아서 그거를 이제 부분적 용융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적 용융 상태는 우리 여기 이제 다 수도권 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철소 견학 이런 거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포항 사는 애들은 수학여행 코스, 막 소풍 코스가 포항 제철소 왠지 갈 것 같아. 지역 비하 아니야. 나도 광양 제철소 이런데 가고 그랬었어. 왜냐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가깝진 않은데 적당히 이제 붙어 있으니까 이제 갔었는데요. 같은 도 내기 때문에 갔었는데 그 쇳물 같은 거 이제 막 견학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인터넷에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철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존나 이제 뜨겁게 녹이면은 뭐 이렇게 흐를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흐를 수 있는 그냥 흐르는 고체 좀 애매한 상태지만 부분적 용융되어 있다, 녹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근데 이거는 액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나데이 법비 한번 써. 낫 액체, 벗 고체.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돼. 나데이 법비. 동사를 어디다 맞춰야 돼? 벗에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면 나 영어 진짜 개판이거든, 그렇지? 나 때문에 또 동사를 여기다 맞췄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다 맞추는 거였어. 나 칼로 이제 맞아도 할 말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영어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하지만 가끔 활용하죠. not a 법비, not only but also, as well as.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부분적으로 용용돼. 자, 거기서 이제 체크할 부분은 여러분들 뒤에 다시 나오는데요. 밀도가 이제 뭐 대륙지각 해양지각보다는 크고, 자 1번 개념 플러스 암석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판이라는 거예요. 판. 오케이. 암석권이 판이다. 오케이, 됐고요. 자 밑에 연약하죠. 그래서 거기는 부분 용융되어 있어. 유동성이 있는 고체.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속도층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왜? 우리 피파 에스파의 속도를 지금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유동성 있는 고체. 중간권은 살면서 이제 볼 일이 거의 없다. 됐습니다. 그 정도만 가볍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핵 보겠습니다. 외핵 내핵인데요. 철과 니켈.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에 가장 많이 구성되어 하고 있는 원소는 산소랑 규소잖아, 그렇죠? 그래서 규산형 광물이 대빵이잖아. 근데 지구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소는 뭐라 그래? 철산 금화 철이잖아요, 그렇죠? 그 철이 다 어디에 모여 있는 거냐면 핵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핵에. 오케이. 그래서 외핵이 액체 상태다. 요 정도는 그래도 좀 사람이라면은 좀 알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혹시 여기까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S파가 통과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밀도는 당연히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 압력, 밀도가 증가한다. 오케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외핵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들 그 아까 방금 얘기했던
P파는 고체랑 액체를 다 통과해요. 그래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다 통과하거든요. 근데 S파는 액체를 통과를 못해. 그래서 외핵에서 S파는 가다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핵에서 만약에 우리 시험에 만약에 나는 안 나온다고 보는데 만약에 나오면 외핵의 키워드는 지구 자기장이에요. 지구 자기장. 오케이? 근데 막 외액일 때 키워드가 지구 장인 거지. 지구 자기장인 거지. 외액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 그 시험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혹시 이제 학교에서 그 PPT 열어줄 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좀 추가로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0페이지에 80번 문제는 암기를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요 정도는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대륙지각, 해양지각 그 표가 작년에 프린트에 있었거든요. 올해는 프린트를 안 나눠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아마 PPT에 있을 겁니다. 자, 대륙지각은 해양지각보다 두께가 어때요? 대륙지각 두껍죠. 밀도가 낮죠. 작다. 해양지각은 대화해야 되니까 해양지각은 현무암 질암석입니다.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층은 멘틀이다. 틀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성물질 처리고 액체인 층은 외핵, 고체인 층은 내핵. 그래서 정답은 외핵. 오케이, 요거 보시면 되고 직권 쉽죠. 좀 이따가 집에 가기 전에 또는 다음 주에 판때기 얘기할 때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권 보겠습니다. 기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잘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서 하면 돼. 왜 얘네들이 이렇게 되느냐 정도를 133페이지에서 얘기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기권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를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쉽고 그 약간 지구화학이라는 게 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약간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약간 이렇게 좀 가는 거잖아, 그렇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지구화학 같은 특히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라기보다는 이 온도가 높이에 따른 온도가 이렇게 그냥 나와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가 아니라 이거 그림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너 올라가면서 온도 그때그때 재면 돼. 오케이? 그 재인 결과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다가 아니라 온도를 쟀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를 그 결과에 맞게끔 그냥 짜 맞추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요. 자,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여러분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누는 거는 어디를 경계로 나누는 거냐면 열권을 따로 봐야 돼. 따로. 오케이? 여기와 여기를 따로 봐줘야 된다. 오케이? 왜 그러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봐봐. 야, 지금 위에 한번 보시면 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1000km의 공기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000km. 그러니까 그 1000km까지가 기권이고요. 1000km가 넘어가면은 외권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이제 우주 공간으로 넘어간다라는 건데 이제 공기가 아예 없다고 봐야 돼. 위로 올라갈수록 물론 공기가 좋네 희박하지만 더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열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봐봐. 지표면에서 1000km인데요. 80km야. 그러니까 대충 100km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직권이라고 하면 기권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9대 1이라 얘기해요. 오케이? 100 그렇잖아. 100과 1000이니까. 그렇죠? 요거예요, 요거. 여기가 열권이에요, 열권. 그림을 졌다고 그려놨지만 사실 이게 열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열권까지는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야, 당연히 태양과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아. 태양과 멀수록 온도가 높아.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이 어디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냐면 태양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과 가까우면 온도가 높은 거고요. 태양과 멀면 온도가 낮은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요 밑에 영역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냐면 태양빛이 이제 도달을 해 지구로. 예? 이렇게 도달해. 그러면 이 지표면이나 여기 있는 공기층에 이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 열 전달이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면 인마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인마들이 이렇게 다시 뱉어내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2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나오겠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구가 다시 뱉어내는 거예요. 한번 먹었다가 다시 뱉어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역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가까운 영역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거고요.
지표면과 가까울 때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거를 그냥 왜 80km냐 라기보다는 그냥 재봤더니 80이 경계였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를 경계로 여기는 태양과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아지고요. 여기는 지구와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에베레스트 산 또는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뭐 탐험가는 아니지만 원정대는 아니지만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 씨발 덥네 하면서 옷 벗어 아니면 올라가면 왠지 추워질 것 같아. 산악인들이 막 갈 때 막 팬티만 입고 가냐? 아니잖아요. 올라갈 때 막 존나 싸매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여기 올라갈수록 추워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게 기본 빵이야. 오케이 기본 빵인데 지금 생긴 걸 봤더니 중학교 때부터 가다가 이렇게 한번 꺾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꺾이느냐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왜 꺾이냐면은 이 라인에서는 여러분들 오존층이라는 게 생겨 먹었대요. 그래서 왜 생기냐 그런 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 필요가 없고요. 오존층 때문에 요 구간에서 한번 꺾인다. 그거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맨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점 1000km까지 기권이다. 두 번째 점 중력의 영향으로 90%가 30km 이내에 분포한다. 뭐 중력 지구와 가까워 우리 배웠잖아. 중력 가속도 이게 중력 가속도가 지구와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거죠. 왜냐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이 밑에 공기가 다 모여 있다 이거요. 다 모여 있고요. 중학교 때 배웠죠. 질산아이 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질소와 산소 요 순서대로 되는 거고 요거 지금 3학년들이 1학년 때 뭐 낚시 지문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요게 1학기 중간고사였거든요. 당시에는 그거 내가 혹시 문제 찾으면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 줄게. 좀 낚시였던 것 같은데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기권의 층상구조 직권은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입니다. 기온 분포. 그래서 일단 뭐 여기 보시면 뭐 아까 얘기했던 키워드들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직접 가입니다. 직접. 오케이. 여기는 지표. 그렇죠? 여기도 지표.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중간 라인이 이제 성층권인데요. 여기서 이제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한다. 이게 문제가 이제 용진님은 이런 스타일이 솔직히 아니긴 하거든. 근데 이게 되게 낚시 좋아하고 토시 하나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오존층에서 이걸 적외선을 흡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낸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 낚일 사람 있어 없어? 없어 보이지. 근데 이번에도 많이 낚이지 않았음? 이제 학생들 기 꺾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으로 우리 또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적외선이라고 했을 때 낚이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외선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여기 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좀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살짝 올라가고요.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가고요. 여기는 이제 태양과 가까우니까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름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열이 이제 많으니까 열권이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이제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류권, 중간에 있으니까 그냥 중간권 이런 느낌인데 이 대류권의 이름이 이제 붙는 거는 대류만 얘기만 하고 다음 페이지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더운 공기가 있어. 더운 공기. 찬 공기가 있어. 더운 공기와 찬 공기, 더운 물도 마찬가지고 찬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더운 공기나 더운 물,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낮아요?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낮죠. 쉽게 생각하면은 이 중학교 때 뭐 구름 이런 거 배우지 않냐? 온도가 높으면 약간 팽창을 하는 거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약간 팽창을 하니까 뭔가 헐거워지는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밀도가 낮고요. 찬 공기. 야 우리 추우면 어때? 막 존나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밀도가 높아집니다. 밀도가 높아지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려오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밀도가 낮아지면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에어컨 같은 거는 항상 여러분들 어디서 설치를 해? 위에다 설치한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 이제 생긴 거 보면은 위에서 천장에서 내려오잖아. 그렇죠? 또는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세워놓는 에어컨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에어컨이 다 여러분들 봐봐.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에어컨이 이렇게 된 에어컨을 보지 에어컨을 샀는데 만약에 에어컨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좀 뒤집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 항상 높이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높이 있어야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요렇게 섞이는 이런 현상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대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려면 찬 공기가 위에 있어야 되고요 더운 공기가 밑에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죠. 그렇죠? 좀 싫겠지만 한 번만 얘기해. 기 꺾는 얘기 한 번만 얘기해. 시험을 봤는데 우리 반 1번부터 뭐 우리 반이 30번까지 있는데요. 시험 볼 때마다 상위권과 하위권이 정해져 있어. 절대 안 변해. 그럼 우리 반은 안정한 반이야, 불안정한 반이야? 안정한 반이죠, 그렇죠? 근데 시험 볼 때마다 1등이 꼴등 됐다, 꼴등 1등 됐다 막 이지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때? 존나 불안정하죠, 그렇죠? 사실 불안정한 게 여기선 좋은 겁니다. 왜냐면 고여버리면은 좀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환기 좀 하고 이러려면은 안정한 게 좋다. 근데 이런 거 내가 긁어도 잘 안 긁히지. 존나 긁혀? 알았어, 그럼 이제 다시 얘기 안 할게. 사실 나도 싫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좀 바로 대가리 좀 박히니까.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대륙권은 이게 문제네. 처음 본 친구들은 존나 또라이 새끼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우리 좀 그래도 한 2달 정도 우리가 좀 이게 좀 친해진 사람들은 저 새끼는 원래 저래 이럴 수 있겠는데 처음 본 사람들은 슈기 미쳤나 막. 아무튼 여러분들 대륙권 여기 보시면요 온도가 낮잖아요, 그렇죠? 온도가 높잖아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온도가 낮잖아요. 그렇죠? 내려옵니다. 온도가 낮잖아요. 올라갑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내려옵니다. 뭐 열권은 사실 여러분들 원래 봐봐. 성층권 같은 경우나 열권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아. 내려가 버려. 온도가 높으니까 올라가 버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야 이게 섞이는데 얘가 그냥 여기 위에 짱 박혀 있고 얘가 내려오니까 섞이지 않는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매우 안정하다. 이런 내용들은 다음 페이지 있으니까 너무 체크하지 마시고 내가 다 있어. 뭐 내가 하잖아. 이렇게 우리 들어본 친구 알잖아. 메모할 필요가 있을 때는 메모하라고 내가 밑에다가 하잖아요. 내비 두시고 열권도 안정한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공기 자체가 이제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름이 어쨌든 이름을 그냥 붙인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가다 보니까 이 권이 달라지면은 중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계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면의 이름은 처음에 약속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를 어떻게 이름 붙일 거냐라고 했을 때 위에 거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아래 거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읽어볼까요?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은 아래 거를 기준으로 대륙권 경계면, 대륙권 경계면, 대륙권 경계면. 벌써 어때? 발음 존나 꼬이잖아. 강장공장, 콩장장은 연병하는 것 같잖아, 그렇죠? 성층권, 중간권 할 때 성층권 경계면, 성층권 경계면 존나 그렇잖아. 그래서 경을 빼버리는 거야. 오케이?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이름이 붙었고 뭐 밑에 이제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이것도 그냥 오존층이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화성고에서 했던 그런 이제 프린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건 안 나오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진짜 아예 안 나오니까 그 첫 번째 점 내용만 볼게. 오존은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여 성층권의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죠. 요렇게 가다가 그냥 요렇게 가야 된다고.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근데 중간에 한번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야 그럴 일은 거의 없긴 한데요. 대륙권이 높이 11km까지야. 오케이? 성층권이 여기 11에서 50입니다. 그러면 오존층은 성층권 전 영역에 퍼져 있느냐? 가 아니라 오존층은 여러분들 20에서 30 사이에만 있다라는 거야. 사실 이 내용도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오존층이 성층권 전 영역에 분포한다. 이런 개 추접스러운 지문을 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존층은 20에서 30 정도만 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뭐 중요하진 않아. 솔직히 중요하진 않는데 그냥 오늘 보는 걸로 평생 먹고 사시면 됩니다. 자, 성층권의 전 영역에 오존층이 분포하지 않고 오존층은 그냥 요 정도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정도면. 그쵸. 요 정도면 이렇게 있는 건데 온도가 가장 높은 구역은 어디냐면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 오케이? 그리고 온도가 낮은 영역은 이 중간권 계면이에요. 중간권 계면. 여기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올라가다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은 시험에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이양 공부하는 김에 약간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기권 각층의 특징. 시험에 나오면 사실 이제 이 부분
이 오히려 확률이 더 높죠. 물론 이건 이제 기본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4페이지네요. 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건을 봤을 때 대륙권은 여러분들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이게 좋은 거야. 방금 밑에 이 내용 나와 있죠. 대기가 불안정하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물이 존나 많아요. 수증기가 많아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기상현상이 있다. 기상현상. 그래서 대륙권에서는 시험에 나올 게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요. 대륙 오케이. 기상현상 오케이. 기상현상이라는 건 눈 오고 비 오고 이런 것들이요. 대류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불안정하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불안정 이런 거는 따로 정리할 게 아니라 그냥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 요 정도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중간권 볼까요? 중간권 똑같이 마이너스 기울기.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마이너스 기울기, 플러스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 플러스 기울기잖아. 그렇죠? 기울기 방향 여러분들 수학 잘하니까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중간권 볼게요. 중간권도 불안정 대류가 일어납니다. 왜? 아니 밑에가 온도가 높고 위에가 온도가 낮으면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대류가 맞아요. 근데 기상현상이 없죠. 여기는. 왜 기상현상이 없냐면 수증기가 없다 이거야. 그렇죠? 물이 막 이렇게 증발하고 구름이 되고 다시 물로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기상현상인데요. 수증기가 거의 없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중간권 계면 부분에서 최저기온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중간권은 시험에 나오면은 요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성, 오케이? 그러니까 유성이 관측되기도 유성이 그냥 관측되니까 유성 얘기가 나오면 중간권이고요. 중간권 얘기가 나오면 유성이다. 이렇게 그냥 키워드 위주로 그냥 가면 됩니다. 지구왕 뭐 전공도 아니고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6문제, 7문제만 맞춰주면 장땡이잖아요. 자, 성층권은 여러분들 안정이죠. 안정. 그렇죠? 찬 공기가 아래 그래서 안정이다. 근데 안정해지는 이유는 사실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안정해지는 겁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흡수해서 약간 이렇게 먹어버려. 오존층이 태양의 자외선 흡수하잖아. 태양의 자외선 흡수하잖아. 한 번 더 얘기해. 태양의 자외선 흡수하기 때문에 성층권은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지. 태양의 영향을 받으면 양의 기울기, 플러스 기울기. 지표의 영향을 받으면 마이너스 기울기. 그것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고 요래서 양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안정하니까 대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뭐 성층권의 하부는 장거리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비행기가 뜰 때 봐봐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고요. 여기가 11km래. 야 그러면 네가 이제 조종사야. 조종사면은 비행기를 높게 띄우고 싶어, 낮게 띄우고 싶어. 네가 조종사면 비행기 높게 띄우고 싶어? 그러면 그 높게 띄우는데 기름값 누가 대고? 회사에서 대주고 대한항공 취직하면 대한항공에서 대주고. 야, 근데 비행기 그래도 좀 타봤죠. 요즘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면 또 비행기 안 타본 사람들이 나 씨발 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학원 못 다니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요즘 니네 나이 때만 해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워. 나 지금 존나 막 이게 욕 먹을까봐. 근데 그 뉴스를 보다 보면은 초등학교 운동에 뭐 이렇게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야 운동회도 좀 하고 무릎도 좀 까져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 나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좀 배우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실패를 우리가 굳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으로 겪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약간 친구들하고 약간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못해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도 좀 져보면서 씨발 하면서 분해도 보고 응? 분한 감정도 느껴보고 그러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좀 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런 얘기 또 하고 아무튼 엄청 조심스러워. 근데 그래서 이제 비행기 혹시 또 안 타본 사람이 박탈감을 느껴버리면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비행기를 높이 띄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뭐라 그러냐 건물에 안 부딪힐 정도만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나도 많이 안 타봤거든. 나 해외 거의 안 나가봤어. 근데 제주도 같은 데 가다가 비 오는 날 잘못 걸리면은 기장 아저씨가 갑자기 방송 틀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이 씨발 지금 막 비 오고 이러니까 비행기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 존나 매라 이런 얘기 해 안 해? 하잖아. 한 번씩 살면서 들어본 적 있어? 왠지 그럴 것 같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제주도를 아니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를 이렇게 가는데 비행기를 이렇게 띄우면 되지. 아 지가 뭐라고 비행기를 씨발 이렇게 뛰냐고. 그렇지? 아 누가 보상해 줄 거냐고. 이 기름값 그치? 그래서 요 정도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국내선 같은 경우는 전부 여러분들 여기를 탑니다. 여기.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방송이 나오는 거야. 근데 해외를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계속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잘못 걸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씨발 가다가 씨발 멀미 터져가지고 다 비행기 위에서 토하고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해외를 갈 때에는 그 비행기 자체도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위로 날아가는 거야. 이런 걸 사전에 좀 방지하고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이제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권. 10권도 이제 플러스 기울기를 갖는 거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공기가 이제 거의 없고요. 낮과 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있어 보이는 용어로 뭐라 그래? 낮과 밤의 기온차를 좋아요. 일교차라고 하죠. 그쵸?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 보시면 되고요. 자, 오로라. 오케이. 오로라가 뭔지는 왼쪽에 나와 있는데,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로라는 10권, 유성은 중간권. 오케이. 그거 기억하시고, 인공위성 좋습니다. 요 정도. 10권은 오로라와 인공위성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게 끝. 당연히 여러분들 이 공기의 밀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요? 위로 올라갈수록 크죠, 그렇죠? 그래서 공기 밀도 그래프를 굳이 그려보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되는 거,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요게 공기 밀도 그래프이고 온도 그래프는 요렇게 간다. 인정? 킹정? 오케이, 좋아요. 자, 밑에 기권의 역할. 오존층이 지표에 도달하는 유엔 자외선을 차단한다. 무슨 권에서? at 성층권. 유성체가 지표면에 직접 충돌하는 걸 막아준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죠. 마찰로. 무슨 권? at at 전치사예요. 전치사. at 중간권. 밑에 두 개는 뭐 호흡하고 예병 떠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륙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81번. 81번, 82번 틀렸다. 1등급은 포기해야 된다. 기 꺾는 얘기 안 하기로 했죠. 오케이. 미안. 자, 81번의 기억. 대륙권은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기상현상 존나 일어난다. X. 니은. 그렇죠. 지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 지표와 가까워야 된다 그랬죠. 그쵸? 대륙권 동그라미. 성층권은 불안정한 층이다. 노노. 좋네, 안정하죠. 오존층은 어디에서 존재한다고? 20에서 30. 오케이. 좀 20, 30은 중간에 좀 알고 있어라 얘들아. 중간권은 기상현상 없으니까 또 X. 일교차가 가장 큰 구간이다. X. 높이가 높아질수록 공기 밀도가 작아진다. 동그라미죠. 그래서 니은과 시옷이 동그라미입니다. 존나 쉽죠, 그렇죠? 오늘 하는 걸로 그냥 끝이야. 이제 나머지는 우리 물화생에 집중해야 돼. 자, 82페이지. 82페이지가 아니라 82번. 기권의 성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여러분들 대륙권, B는 중간권, 성층권, C는 중간권, D는 열권. 자, 기억. 기상현상 나타난다. 동그라미. 가장 크다 이런 얘기 아니라 어디서 가장 커요? D에서 가장 크죠, 그쵸? B층은 대류가 일어난 층이다. 아니죠. 대류는 A씨입니다. A씨. B에는 오존층이 존재한다. 그렇죠.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동그라미. 불안정한 층이죠. 땡. 오로라랑 인공위성은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오로라랑 인공위성은 열권, 그리고 유성은 중간권. D와 C가 바뀌었습니다. 그 정답은 기억, 미음 두 개만 정답이에요. 오케이? 까지 해서 이제 기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사실 엄청난 큰 차이가 있진 않나요? 네, 중학교 잘 몰라가지고. 자, 시험은 수권에서 많이 나와. 내가 봤을 때는 수능에서 만약에 나오면 수권이거든요. 왜냐면 수능은 20문제밖에 안 내잖아요. 그쵸? 25문제밖에 안 내잖아요. 이렇게 보고 자, 수권이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입니다. 물이 어디 아니면 어디에 있겠냐? 육지 아니면 바다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바다에 있는 물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해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육지에 있는 물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육지에 있는 물이니까 육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육수라는 얘기를 너무 돼지 육수 같은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니네 그래서 지금 웃는 거잖아, 그쵸? 돼지 육수 땀 오면 땀 오면이 아니라 비 오면 더우면 땀 찍찍 흐르고 이러니까 육수라는 표현보다는 담수를 이제 많이 쓰고 있다 이 말이지, 그치?
그래서 해수와 육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해수가 아예 대부분입니다. 그쵸? 97% 차지하고 있고 염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짠맛이 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빙하. 2년 전 언니들은 또 요거 막 염분 비율, 염분 밀도에 있는 막 지구과학 원 내용 막 또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실제로 출제도 당연히 됐었고. 자, 빙하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육수, 담수 중에서 순서를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순서는 빙지호하입니다. 빙지호하. 근데 이 밑에는 사실 필요 없고요. 우리 뭐 철산규만 하지만 맨날 시험 문제는 마그네슘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철, 산소 또는 산소와 규소 이렇게만 나오듯이 2등 정도의 빙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빙하는 여러분들 굳이 기억을 하나 한다.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용진님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내릴 것 같진 않아. 근데 빙하는 고체 상태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고체 상태. 오케이. 그래서 해수와 육수. 해수가 지배적이고요. 육수는 빙지, 호하.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아까 쓴 거 거들 때 뒤에서 걷지 마. 내가 이동하면서 거들게. 니네 이름 좀 매칭 좀 시켜야겠다 이제. 그래서 내가 이따 거두면서 얘가 얘구나 이런 것들. 이름만 아는 사람들이 내가 몇 명 있거든. 얼굴이랑 아는 사람도 있는데 싫어? 나에게 네가 누군지 노출하기 싫어? 그럼 뒤에서 그냥 거둘까요? 그럼 또 모르지. 자, 여러분들 그렇고요. 노출시키기 싫은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어. 자, 수권의 역할은 여러분들 태양에너지 저장 뭐 좋은 얘기 하고 있고요. 해수소는 됐고 이거는 지구 시스템을 한번 그 끝까지 배우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4번에 하나만 이거 체크할까요? 물은 비열이 크다. 야, 근데 비열 사실 처음 듣는 내용 아니야. 비열 언제 들어봤었어? 최근에, 작년에. 작년이 해풍과 육풍 할 때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야,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가죠, 그렇죠?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뭐 그 정도. 그래서 물은 비열이 크다. 그냥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6. 가끔 가다가 그런 일이 있을런가는 모르겠는데 물은 비열이 크다. 앤드 뭐가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기화열이 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학교 때 융해 뭐 응고 뭐 승화 액화 기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기화가 뭐냐? 물이 수증기가 될 때 필요한 열이 기화열이야. 오케이? 물이 수증기가 될 때 기화열이 크면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로 가는데 기화열이 커. 그러면 물이 수증기로 갈 때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기화열이 만약에 작으면 물이 수증기로 가는데 기화되는데 열이 조금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기화열이 물이 만약에 작아. 그러면 열을 좀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이 다 수증기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갔는데 기혈이 크기 때문에 물로 가장 아주 오랜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비율도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까지 했던 것도 다 이제 뭐 물론 시험 문제 후보군이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6문제 낸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지구학 파트는 지구 시스템 이게 끝이네. 지구 시스템이 소단원 3개거든요. 교과서상 소단원이 3개 아니면 2개인데 우리 교재 기준으로 10, 11, 12 요 세 타임이야. 2개씩 내면 딱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몰라. 아무튼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후보군이고요. 가장 오늘 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앞에 했던 게 안 나온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가장 확률이 높은 건 136페이지와 7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이건 무조건 내줘야 돼요. 왜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아니고 앞에 나왔던 직권, 뒤에 나오는 판때기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구와 원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가장 그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해봤자 137페이지 내용이지만 136페이지 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직 수온 분포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 딱히 어려운 거 없죠. 자, 해수 표면에 입사된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우리 137페이지 83번 문제 앞까지 할 거니까 딱 세팅 딱 해놔. 연직 수온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여러분들 수권은 층을 나눌 때 뭐를 기준으로 나눈 거냐면 기권하고 똑같아요. 기권 뭐로 기준으로 나눴죠?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나눴잖아. 그렇죠? 여기는 여러분들 깊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온도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대충 그리고 오른쪽 제대로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라 그러면은 표면이에요. 표면. 오케이? 지표면이라고 보다면
지표면이라는 표현보다는 해수의 표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여기는 여러분들 존나 이제 바다 깊이에 있는 거야. 그럼 야 니네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바다 밑으로 아까 아이베리스트 산 얘기했잖아. 우리 산 올라갈 때 추워져 더워져.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니까 올라갈수록 더워질 수도 있네. 는 구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태양과 좀 태양빛이 좀 이렇게 강하게 하면 되지만 추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다 밑으로 들어갈수록 추워지는 느낌나 따뜻해지는 느낌나 추워지는 느낌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다 밑은 항상 춥습니다. 항상 춥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태양빛을 다이렉트로 받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빛을 잘 받는 영역일수록 당연히 따뜻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온도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오케이? 쉽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뭐 태양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지표면과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것처럼 태양과 그나마 가깝고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되겠지만 전달되는 양이 여기서보다 여기서 작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추워지는 게 맞고요. 심해는 그냥 바다는 씨발 이제 태양 에너지가 더 이상 도달을 안 해. 오케이? 도달을 안 하면 그냥 추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오케이? 이거 온도예요. 이 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라고 하고 여기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도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되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생기지 않고 어떻게 생겼냐면은 거기 그림 보면 막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이름들이 붙었고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심해층 가장 쉬우니까 심해층부터 보겠습니다. 자, 심해층은 수온 약층. 근데 이 글이 씨발 뭔지 모르네. 아래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필요 없고요. 그냥 변화가 없는 심해. 깊을 심 바다 해라는 거죠, 그렇죠? 심해층이고 위도 그 뭐야 배우잖아 사회 시간에 가위 뭔 배우잖아, 그렇죠? 경도와 위도 배우잖아요. 위도 및 계절 높낮이나 이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게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빨간색까지는 아니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이 없습니다. 오케이? 방금 얘기했던 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느 정도 전달이 돼 전달 덜 돼 이래서 추워져.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밑에 영역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아예 의미가 없다 이거야. 오케이? 그냥 추운 거야. 그냥. 오케이?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윗라인 혼합층과 수온약층은 여러분들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층이 그냥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일정하다가 이렇게 되는 층이 나온다 이거야. 오케이? 자, 혼합층과 수온약층. 왜 여기가 이제 혼합층이냐면은 물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온도가 일정해져야 돼. 분명히 여기가 따뜻하고 여기가 추워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온도가 같대.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요. 온도를 같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쵸? 가장 쉬운 건 뭐야? 네가 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저어주면 되는 거잖아. 아니야? 또는 이렇게 불어주면 되는 거잖아. 입냄새 좀 조심하면서 이렇게 불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물을 떠났는데 뭐 윗부분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처음부터 그 뭐 일관된 걸 뭐 사면 모르겠는데 오늘 또 약간 좀 기분을 좀 내보겠다고 막 카라멜 마끼아또 이런 걸 주문을 했다 이거야. 그 막 밑에는 막이 알지 위에는 좀 쓰고 밑에 그럴 때 어떻게 해? 커피의 맛을 좀 느껴보려고 층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막상 위에만 빨아먹었더니 존나 쓴 거야. 그럼 바로 어떻게 해? 빨대가 자꾸 존나 돌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혹시 안 먹어보심? 아무튼 그래서 섞어주면 되는데 이 바닷물을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섞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 누가 섞어주는 거냐면 바람이 섞어주는 거야, 바람. 오케이? 뭐 태양 복사지의 가열로 수온이 높은 건 당연한 거고요. 바람. 근데 야 내가 바람한테 갑자기 존나 소녀가 됐어. 순수해. 야 바람아 좀 섞어줘. 내가 이랬냐고. 아니잖아. 슈발 나 가만히 그냥 잠자고 있었는데 바람이 지가 알아서 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요. 바람이 강제로 섞어버린 강제로. 이렇게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당연한 거죠. 바람에 의한 강제 혼합적. 그래서 혼합층의 동이온은 뭐냐면요. 동이온은 여러분들 바람입니다. 바람. 오케이? 그래서 바람이 두꺼우면은 혼합층은 무조건 두껍게 되어 있다. 옴매. 바람.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오케이? 강하게 불수록 두껍다. 오케이? 이게 중요해. 여기 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다. 뭔 말인지 아시겠음? 기억하시고요. 자, 수온 약층인데 그래서 혼합층이에요. 바람이 강제로
혼합을 하기 때문에 혼합층이다. 심해층은 밑에 있기 때문에 심해층이다. 자, 여기서 이제 수온 약층이라는 애가 나오는데요. 층은 층이야. 혼합층, 심해층 하듯이 층은 층이고 수온이라는 거는 물의 온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약이 뭔지를 아셔야 돼. 이 약은 뭔 약이냐면요. 뭐 약하다, 강하다 그런 약이 아니라 도약하다의 약이야. 오케이?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삘 약, 도약하다 약자 한자 한번 찾아주삼 이렇게 하면 획수가 한 20획 정도 나오거든요. 존내 그 복잡하게 생긴 한자인데 그래서 나도 쓸 줄 몰라. 도약하다의 약자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혼합층의 온도가 이렇게 있었고 심해층은 항상 춥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번에 쫙 가는 거야. 쫙. 오케이? 그래서 많은 책에서 여러분들 혼합층 아래에서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 급격히. 오케이? 심해층은 어차피 여러분들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적도는 여러분들 봐봐. 적도 여기 온도가 좀 더 이쪽에 가까울 거 아니냐고. 그렇죠? 왜냐면 적도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막 저기 뭐 영국 같은 데야 좀 높아. 지대가 그 위도가 높으면 태양 에너지를 좀 덜 받으니까 얘가 좀 낮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영국에서 시작을 하든 캐나다에서 시작을 하든 아니면 뭐 여기 적도에서 시작을 하든 어차피 여기는 위도 60도나 위도 0도나 비슷하다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온 약층은 고위도에서 좀 더 크게 발달할 것 같아요. 저위도에서 크게 발달할 것 같아요. 저위도에서 크게 발달합니다. 왜냐면 수온 약층이 발달한다는 거는 이 차이거든. 이 차이가 이거냐거든. 오케이, 여기 확 뛰잖아. 그쵸? 그래서 수온 약층은 오른쪽에 있어 얘들아. 안 써도 되고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한다.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위쪽에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여기는 춥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해. 안 섞인다 이거야. 오케이? 안 섞여. 바람이 강제로 섞어줘야 되는데 심지어 바람도 한계가 있어. 야 니네 수조에다가 물 이렇게 떠놓고 섞어보셈 이랬어. 이렇게 부는데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람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매우 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안정한 결과로 사실 요게 중요합니다.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서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이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진짜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같은 놈이나 사람이 저는 헤엄쳐서 그냥 여기 이게 물이 대류를 하든 말든 제가 헤엄쳐서 여기를 뚫고 들어갈 건데요. 라고 하면 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그래 안 그래? 지가 에너지 써서 가겠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잠수부가 그냥 가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띄워놨어. 이게 약간 그 좀 그렇지만 물고기가 응가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물고기 응아가 있어. 응? 야, 원래 처음 본 친구도 다 다음 주에 나가는 거 아니냐? 좆됐네 이거. 물고기 응아가 있는데 그 물고기 응아가 가만히 놔두면 이게 도냐 안 도냐? 안 돈다 이거야. 예? 물론 이제 중력을 받아 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약간 그 우리 좀 있어 보이는 용어로 뭐라 그래? 응아라고 내가 얘기했지만 부유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이게 떠다니는 것들. 예? 그런 애들이 안 내려온다 이거야. 차단되는 거야. 부유물은 이미 이제 뭐 응아지만 이 밑에까지 저 응아가 갑자기 생명체야 씨발 막 갑자기 저 심해층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못 간다 이거야. 지 중력이 이제 낮기 때문에 그렇죠 작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고요. 에너지는 뭐냐면 그냥 우리 수준에서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뭐 별의별 에너지 다 배웠잖아요. 뭐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뭐 역학적 에너지 배웠지만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에너지들은 다 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열이 전달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요거를 이제 가지고 왼쪽에 심해층이 전체 해수의 80%를 차지한다. 사실 우리가 처음 그 80이라는 숫자는 처음 본 게 아니야. 아까 어디서 봤어? 멘트를 할 때 한번 봤었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수업의 런닝 타임을 보면은 아마 한 50분 정도, 지금 40분 정도 나올 건데 앉아 있는지는 지금 1시간 훨씬 넘었죠, 그렇죠? 지금 쿨 타임이 지금 시계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 137페이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쉴게요. 야, 씨, 갑자기 이거 목통 됐다. 누가 이거 목통 시켰냐? 수업 그만하자고. 자, 여러분들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야. 침대 축구 아니야. 시간 끌기 아니고
자, 여러분들 뭐 나와 있죠? 혼합층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요거 될수록 저위도일수록 혼합층의 수온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도로 갈수록 요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정리가 오른쪽 페이지에 있어. 오케이?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 하고 83번, 84번 요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 진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